위대한 리더십은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는 리더들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 더 인터뷰. 안녕하세요, 홍수민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한 문장의 신념을 온몸으로 실천해온 리더를 만나봅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자 대구 남구청장으로서 중앙정부를 향해 지방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뜨겁게 전해온 조재구 대표회장님과 함께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어제와 내일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표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11월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재선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역대 최초로 4년 연임에 성공하셨는데 그 소감이 궁금하고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우리 협의회는 전국에 시장군수구청장 226명을 회원으로 하는 이 지방자치법상 공식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 9월 민선 8기 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후 이 후반기에 다시 회장직을 4년 연임을 하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님들께서 지방자치, 즉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고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 간의 교류와 협력, 공동 현안들을 대응하고 특히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이 중앙지방협력회의와 또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제가 참석을 해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발전을 통한 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또 실질적인 지방 분권형 이 헌법 개정 추진 등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과 정당을 초월해서 함께 협력을 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가 요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대표 회장으로서 추진해온 자치분권 관련 성과 그리고 앞으로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방자치 30년 동안 지금까지 이 묵은 숙제들을 제가 회장으로 취임을 한 후에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자치조직권과 지방행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 우선 인구 10만 미만 이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방행정 지휘체계가 이제 확립이 되고 또 중앙과 지방 간 협력도 아주 원활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군구 이 기초자치단체 이 국장급 기구 설치 이 자율권을 확보를 해서 복지 서비스와 또 도시재생, 이 재난관리 등 늘어나는 주민들의 이 행정 수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었고, 우리 남구청에는 이 전국 최초로 작년 7월에 인구정책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치조직권 강화는 1995년 민선자치가 시작된 후에 협의회가 중앙정부에 끈질기게 우리가 요구를 해왔던 이 수건이었지만은 30여 년 만에 큰 일을 해결해낸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기초자치단체의 책임 없는 이 인건비 증가분을 기준인건비 페널티 항목에서 제외를 해서
공무원 조직의 인건비 부담도 완화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제도의 배분 방식 개선과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법도 개정을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오신 것 같은데요. 지난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자연재해나 팬데믹 같은 위기 상황일수록 기초자치단체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 역사적으로나 이 경험적으로 보면은 지방이 이 중앙의 파고를 늘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이 감염병의 위험이나 또 산불, 태풍 등 각종 재난재해는 물론 이 정치적 위기로 국가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결국은 지방이 그 공백을 메워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이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힘든 상황에도 주민들의 일상과 골목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시키고 또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핵심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역 상권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난 11월 대비 2달 사이에 한 20만 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국세청 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생의 이 최일선을 책임지는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226명은 자영업자들의 활력 이 제고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이 초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방 정부는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지키고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며 확고한 의지로 이를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한 지금 분명 성과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있었지만 개선해야 할 과제도 있다고 해요.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방자치의 이 여러 요소 중에 지방재정 확충이 무엇보다도 핵심입니다. 이 살림살이가 얼마나 우리가 독립적이고 충분하냐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도 재정 확충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도 번번이 이 중앙정부의 벽에 꽉 막혀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전국 226명의 이 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참석을 해서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 이제는 중앙정부가 좀 마음을 활짝 열고 지방과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교부세율은 지난 2006년 내국세의 19.24%로 결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19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원인 이 지방교부세 확충과 합리적 개편을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과제로 건의도 했는데 아울러 지역의 주도의 이 지방 소멸 대응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해서 현행 1조 원인 지방 소멸 대응 기금도 5조 원까지 획기적으로 늘리고 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세액 공제도 현행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잘 알고 있고 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 회장님께서는 헌법 개정, 특히 지방분권 개헌을 강하게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1995년 이후에 이 민선자치 30년 동안 중앙정부가 지방분권과 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결과는 아쉽게도 수도권 1급 체제만 견고화되고
또 지방 소멸이 더욱 가속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청년 인구 유출은 나날이 심해지고 또 대구와 부산 같은 거점 도시조차 이 활력을 잃고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또 대한민국 존립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특단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협의회에서는 국가 대전환 차원의 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의 이 핵심은 지방분권 국가의 천명입니다. 헌법 제1조와 전문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하는 것으로 행정과 입법 또 재정과 조직의 영역에서 지방정부의 이 자치권을 헌법에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하위 법령들이 자치와 분권을 제한하면서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데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이 헌법 개정 시에 반드시 지방정부란 이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는 단순한 용어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분권의 실질화와 지방의 위상 강화 또 주민자치의 이 실현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민선 8기 4차 년도가 새롭게 시작해서 여러 곳에서도 기대가 커요. 네. 주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민선 8기 4차 년도 민선 8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민선 9기를 지금 준비하는 동시에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서 이 지방이 오랫동안 이 염원해 왔던 재정분권을 실현할 절호의 이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핵심 사업은 5+5+5 재정분권 이 과제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이 국정 과제인데, 지역 균형 성장 재원으로 지방 교부세율 5% 상향과 또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5조 원 인상, 또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50만 원 이 확대가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들이 이미 대통령 공약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또 협의회도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및 이 균형성장 특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대통령이 이 의장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서 반드시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 정부 말씀을 해주셨는데 출범한 이후에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을 지금 발행했잖아요. 1인당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을 발빠르게 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정부에서는 지난 이 6월 19일 이 어려운 민생 여건을 감안해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이 민생 회복 이 소비 쿠폰을 확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체감 혜택을 주고 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적인 경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당초의 소비 쿠폰의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알려졌는데, 우리 협의회에서는 열악한 이 지방의 재정 상황을 고려를 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초지방정부 지방비 부담에 대한 이 반대 공동 건의문을 공동회장단의 의견을 모아서 발표를 준비를 했고, 또 국회의장, 또 국회 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예결위 위원 등에게 공문 발송도 추진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00% 국비 편성으로 통과를 시켰지만은
결국은 예결위에 가서 최종 13조 9천억 원 중 90%는 중앙에서 부담을 하고 10%는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 덕분에 1조 2천억 원의 이 지방재정 부담을 감소시킨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울러 비수도권 지역의 이 1인당 3만 원과 농어촌 모든 것들을 해서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5만 원 추가 지원금 등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협의회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지방에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됐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이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모든 사업장의 안전 보장에 대한 이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편 대다수의 소규모 기업들은 상당히 큰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역에 소재한 이 대다수의 영세한 기업들은 안전시설 투자와 이 안전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최근 10년 동안 중대사고의 97%가 중소기업 및 노후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협의회에서는 이 지역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이 안전 지원을 통해서 지역은 안전하고 또 기업은 안심하는 그런 산업 안전 이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맺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협의회는 산업 안전 교육과 현장 점검 및 안전 이 컨설팅 자문 등 각종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열악한 여건의 중소규모 이 사업장에 대한 이 지원이 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협의회는 상생 이 재단과 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시군구의 안전관리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대표 회장님께서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81.6%, 저도 오랜만에 보는 숫자인 것 같은데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 구청장에 당선되셨어요. 네. 당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81.6%라는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신 우리 남구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이 숫자를 넘어서 초선 때 4년간의 이 남구의 변화와 성과에 대한 이 주민들의 평가이자 앞으로 방향에 대한 이 믿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열정은 전문 지식을 뛰어넘는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도 어떤 계획도 결국은 주민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진정성이 우리 주민들에게 잘 전달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또 특히 국민의힘 후보 중에 전국 득표율 1위라는 성적은 이 개인의 성과라기보다는 남구민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구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그 변화의 중심에서 함께 땀 흘린 주민 여러분들의 이 참여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더 넓은 시야로 남구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늘 그래왔듯이 열정과 소통으로 답을 찾겠습니다.
남구 주민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전해주셨는데요. 네, 이제는 조금 다른 주제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대표 회장님께서는 경력이 아주 화려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시의원 경력도 있고 구의원 경력도 있으신데 경력이 화려하지만 그만큼 쉽지 않았던 일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이 기초의원을 한번 마치고 난 후 대구광역시의원에 도전을 했지만은 결국 공천에서 탈락했던 때입니다. 그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제 모든 정치의 길을 포기하는 이 기로에 서 있었는데 어느 날 오후 한 5시 반쯤 제가 앞산 발레터에 혼자 외롭게 앉아서 가야산 쪽으로 해가 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일몰이 보는 순간 갑자기 이 심장이 뛰면서 가슴에 뜨거운 열정의 이 불이 피어나면서 정말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젊은 사람이 여기서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문득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전국에는 해맞이 명소는 많지만은 해가 넘어가는 해넘이는 없구나. 젊은 인생 포기하기는 참 억울하다. 정치 인생 포기하지 않고 무소속 기초의원이라도 출마해서 언젠가 내가 큰 정치인으로 돌아오면은 꼭 이곳에 해넘이 전망대를 하나 만들어서 정말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그 황혼 속에 맹세한 작은 다짐이 오늘날 수많은 시민들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생 최대의 좌절이 오히려 남구 발전에 큰 씨앗이 되었던 그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이 열정이 희망을 만들어낸 이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앞산 해넘이 전망대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너미랑 마지라고 남구 굿즈가 있다고. 네, 여기 이 친구들인 것 같은데요. 어떤 친구들인지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남구 대표 관광 명소인 이 앞산 전망대와 앞산 또 해넘이 전망대를 모티브로 이 디자인한 이 너미와 마지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큰 친감을 주는 귀여운 이 디자인 특징입니다. 남구 대표 캐릭터인 너미와 마지는 2020년 12월 남구 대표 캐릭터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된 후 남구의 매력과 브랜드 가치 홍보에 1등 공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미는 해넘이 전망대 타워 모양이고 마지는 달맞이 즉 토끼 이 조형물 상징으로 앞으로도 남구만의 이 특별한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남구가 가진 정체성 및 또 차별화된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 남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정말 캐릭터들이 한 번 봐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감사합니다. 것 같습니다. 네, 대구 남구는 도심 속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여행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남구만의 관광 명소를 한 곳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남구는 당연히 이 앞산입니다. 해발 한 약 660m의 이 앞산은 도심 속의 대구 시민들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맑은 산소와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는 아름다운 명산으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이 공간입니다. 그래서 남구는 동쪽 끝 신천과 맞닿은 이 고산골의 공영공원과 생태쉼터 또 국민체육센터와 구민체육광장 또 국제적 규모의 클라이밍장 등 시민들을 위한 이 공간을 조성을 했고 또 앞으로 앞산을 가로지르는 이 모노레일까지 이 완공이 되고 나면은 그야말로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2030 젊은 세대들이 이 야간 산행을 즐기는
야간 산행 명소인 이 앞산 전망대를 비롯해서 팔레트 공원과 또 앞산 해넘이 전망대 등 다양한 남구 관광 명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앞산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시민들의 힐링 공간을 조성하는 데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대구 하면 또 먹거리가 빠지지 않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막창이 참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막창, 곱창. 그 중에서 많은 맛집들 중에서 한 곳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메뉴나 맛집 있을까요? 네, 우리 남구의 이 안지랑 곱창 골목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곱창의 곱은 곱창이란 첫 글자이기도 하지만은 맛도 2배, 즐거움도 2배인 한국 관광 백선회로 선정이 돼서 이 자랑할 만한 이 소문난 골목입니다. 그래서 안지랑 곱창 골목은 이 착한 가격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최대의 장점이기도 하는데, 특히 담백한 맛으로 MZ세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젊음의 거리로도 전국에서 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오셔서 우리 남구의 특색 있는 맛을 한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봄에 열었던 앞산 축제가 아주 인기가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산 축제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축제도 있고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축제들이 있나요? 앞산에서 매년 계획되는 남구의 대표 축제인 앞산 축제가 올해로 이 30회를 맞이하면서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지난 5월 달에 이 개최된 2025년 앞산축제는 단순히 무대를 관람하는 이 축제를 넘어서 직접 우리가 체험하고 머무를 수 있는 참여형 축제로서 초청 가수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무대 프로그램과 함께 요가, 또 클라이밍, 뷰티 체험, 꿀벌 생태 체험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 체험 콘텐츠가 가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앞산의 푸른 자연과 어우러진 이 매력적인 공간 구성은 남구의 이 자연 문화 상권을 하나로 이 연결하는 이 도심 속에 생활 문화 축제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게 되는데, 12월 우리 남구의 대표 겨울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첫 선을 보인 이 축제는 겨울철에 실내에 머무르기 쉬운 이 시민들을 야외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고, 또 계절적 우월감을 해소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획이 되었습니다. 이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서 공원 일대에 조성된 이 빛 조형물들은 약 한 2~3개월간 상시 운영된다는 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지역 상인들과 함께하는 이 상생장터와 다양한 이 공연이 더해져서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축제 기간 동안 전국 이 각지에서 54만 명이 이상이 찾는 이 전국적인 인지도 가진 남구의 대표 겨울 축제로 언론에도 많이 났고 위상을 높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계절에 방문해도 다양한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대구 남구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하는데요. 그에 맞춰서 무지개 프로젝트를 준비하셨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네, 우리 남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인구 정책국을 신설을 하고 청년과 출산, 또 양육과 가족 등을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도시발전 전략인 무지개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무지개 프로젝트는 남구에 살면은 결혼과 임신, 또 출산과 보육, 또 교육과 주거, 청년 일자리와 공연문화 관광 등 7대 분야
40여 개의 사업의 이 통합적 지원을 시작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의 도약을 꾀하는 인구정책 종합서비스 체계로서 10년 동안 총 1,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중산층 젊은 세대들 이 전입으로 도시가치 상승을 위해서 마련한 총 사업비 180억 원으로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대구 최초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및 남구형 고품격 우리 매입 임대주택 사업 등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표 회장으로서도 일을 하셔야 되고 또 구청장으로서도 자치행정을 이끌어 가셔야 돼서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바쁩니다. 네. 올해 남구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고 저도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역할을 많이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남구는 지난 성과들을 발판을 삼아서 구체적이고 또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매우 중요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높이 또 더 멀리 이 도약하는 남구를 위해서 정주 환경 개선과 또 교육 지원 및 앞산 관광 자원을 활용한 생활 인구 증대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먼저 부지가 선정된 신청사 건립을 잘 추진해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또 경로 무료 급식소와 또 보훈회관 건립, 또 시니어 공유 생활센터와 대구 최초 산후조리비 지원과 또 임산부 무료 예방접종, 또 임대주택 사업 등 세대별 맞춤형 정책으로 보육과 교육 분야에 신경을 써서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관광을 통해서 생활 인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앞산 축제와 또 크리스마스 축제, 또 해넘이 축제를 남구만의 이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또 앞산 모노레일과 공영공원 확장 등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도 속도감 있게 잘 추진을 해서 생활 인구 50만 달성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남구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과 청년 인구는 적은 편은 아니다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친화 정책을 마련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네, 우리 남구는 고령 인구 28%로 초고령화 현상에 대응을 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지역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로 삼아서 청년의 시각으로 인구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표적으로 이 젊은 청년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해서 신혼부부 2,000세대들에 대한 이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또한 이 한강 이남 최대 규모로 우리 인근의 계명대학교 내에 올해 12월쯤 청년 이 취창업의 거점을 완공을 해서 청년 창업 보육부터 주민들의 이 공간까지 알차게 활용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남구 대표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난해 7월부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투입을 해서 청년 창업 지원에 집중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도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외에도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과 또 미혼 청년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청년 캠퍼스, 또 청년 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 등이 있는데, 이 남구의 청년 이 친화 정책은 청년들의 생애 과정을 남구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보육과 교육, 또 주거와 일자리 등 삶의 문제들을 총괄적으로 이끌어가는 무지개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
대구 남구의 최대 현안 사업 중 하나가 신청사 건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 남구청사는 60년이 다 되어가는 우리 대성공고 이 고등학교 학교 건물로서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고 업무 공간이 너무 좁아서 현재 일부 부서는 외부 건물에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구청 공무원을 비롯한 이 민원인들이 많은 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신청사 건립이 시급합니다. 작년 8월 이 신청사 건립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설문조사 실시 등의 모든 절차를 거친 후에 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었고, 이 선정위원님들은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주민 대표를 비롯해서 도시계획과 건축, 또 법률, 정책 등 우리 지역의 각 분야별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부지 선정위원회의 이 3차의 이 걸친 회의 등을 통해서 신중한 논의와 또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서 강당골 주차장 부지를 최종 후보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 이후 올해 4월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시작으로 본격적인 이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해 이 수반되는 많은 이 행정적인 절차를 차질 없이 잘 준비를 해서 신청사를 우리 남구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여는 이 상징적인 공간인 랜드마크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데요. 네. 그래도 재원 확보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원 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원 확보는 완벽하게 다 됐는데 2019년부터 취임 초기에 재정 자립도가 대구 8개 구군에서 꼴찌였습니다. 전국 69개 자치구 중에 67위였는데 정말 답답했지만은 민선 8기를 거치면서 매년 기금을 어렵고 힘들게 적립을 해서 현재 1,550억 원이란 엄청나고 충분한 자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완벽한 예산 확보는 타 이 자치단체 청사 건립에서는 찾아보기 아주 어려운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완벽한 예산 확보는 타 자치단체 청사 건립에서 찾아보기 힘들지만은 남구의 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남구 주민분들과 또 남구의회 의원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구의 현재 이자 수익까지 하면 1,580억 원인데 신청사 건립기금 이 자체 재원을 이 확인한 행정안전부에서 깜짝 놀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남구의 신청사 건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이고 또 사업의 중단과 지연 없이 이 완성도 높은 이 청사를 이 구상을 하고 또 실현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의 핵심으로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곧 미래 남구의 출발점이 되는 신청사가 대구의 대표 도시 자연공원인 앞산 강당골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새로운 비전을 담은 이 신청사에 많은 기대와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군 부대 관련해서도 그렇고 남부 소방서 건립 이 두 가지가 남구의 오랜 수건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가요? 남구는 이 미군 부대 3곳, 캠프워커, 캠프 엘리, 캠프 조지, 앞산이 이 남구 전체 면적의 지금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역 개발 저해와 이 교통 정체, 또 헬기장 소음 피해 등으로 70년 동안이 이 긴 세월 동안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의 주거 인프라를 개선을 하고 또 도심 기능 회복을 통한 이 주민들의 완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미군부대 이전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러한 이 미군부대의 반환을 위해서 민선 7기 구청장 취임 후 제가 대구시와 또 미군부대 그리고 국방부에 수도 없이 방문을 하고 건의를 해서 2020년 말 이 캠프워커 동편 활주로 및 H-805 헬기장 부지를 포함해서 22,200평의 반환을 이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오는 8월 이 준공을 목표로 이 대구시 3차 순환도로 동평 구간 이 공사가 원활히 진행 중에 있고, 10월이 되면은 대구 대표 도서관 개관과 2026년 평화공원까지 이 개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 남구의 정주 여건은 엄청나게 좋아질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3차 순환도로의 완전한 개통을 위해서는 남아있는 영대병원 내거리에서 남측에서 또 남부경찰서 교차로를 잇는 이 서평 구간의 개통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이 남부경찰서 앞 구간은 현재 보상 행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27년 말 준공 예정으로 있고, 또 아파트에 인접한 이 왕복 2차선 구간은 아파트 시공사들과 협의를 해서 또 예정된 준공 시기보다 조기에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캠프 조지 후적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 복합타운 조성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LH와 또 대구시 그리고 국방부와 미군 측과 접촉을 하고 또 협의를 해서 외국인 아파트 소유자인 LH에서 작년 말 캠프 조지 반환부지 개발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캠프 조지 후적지와 그 주변 지역의 이 주거환경 개선과 대구에서 유일하게 소방서가 없습니다, 남구는. 그래서 남부 소방서가 설치가 급선무로 올 하반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 이 개발 전략을 수립을 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표회장님께서는 남구민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대구 3차 순환도로 완전 개통을 기원하는 행사였는데요. 그래서 남구의 길을 여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회의 배경은 뭐였나요? 지금까지 남구 발전을 가로막는 이 구조적 장애 중에 하나가 바로 대구시 3차 순환도로의 미완성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3차 순환도로는 앞산 내거리, 또 두류 내거리, 복현 오거리, 황금 내거리 등 이 대구의 주요 중심지를 경유하는 총 연장 25.2km의 순환도로망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캠프워커 미군 기지로 인해서 부대 안에 1.4km 구간이 29년째 지금 미개통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예정된 이 동평 구간 개통과 함께 서평까지 완전 이 개통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남구의 교통 흐름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고, 올 하반기 예정된 이 동평 구간 이 700m 개통과 함께 대구 도서관 준공과 또 평화공원 조성으로 서편도로까지 완전히 개통이 이루어진다면은 대구와 남구의 이 교통 흐름은 획기적으로 완전히 개선돼서 주변 지역 개발 또한 역시 빠르게 속도를 낼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남은 서편도로 500m 구간 개통을 위해서 지난 7월 1일 날 말씀하신 남구민 한마음 대회에 주민 한 1,500여 명이 모여서 대구시와 국방부에 조속하게 개통을 해달라는 촉구를 했고, 주민 여러분의 열망을 적극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미룰 수 없는 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회 1,500명이나 왔을 줄은 몰랐는데 엄청 큰 대회였던 것 대단했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현 정부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보면은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의 시기에도 지방은 한결같이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지역의 사회 및 복지 안전망을 잘 지키고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와 또 민생 안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은 올해 현 정부에 간곡히 제가 요청을 합니다. 주민과 청년들이 지역의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특히 이 지방자치의 오랜 수건인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 균형 발전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희망을 하고 지방이 살아야 결국은 나라가 산다. 그래서 전국의 226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을 대표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구 구민 여러분, 정말 올해 많이 더우시죠? 더운 여름에 짜증나지만은 이 구청장은 늘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덕분에 남구는 하루하루 발전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열심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우리 남구에 늘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중앙이 아닌 지방이 중심이 되어 국가를 이끄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자 대구 남구청장으로서 지역과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향해 묵직한 걸음을 이어가는 조재구 회장님의 도전을 더 인터뷰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시대 진정한 리더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더 인터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